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이 왔네요. 요즘 날씨 너무 더우시죠? 여러분들 휴가 계획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 휴가 때 읽기 좋은 책 한 권 꼽아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다독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편향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볍게 잘 읽혀서 짧은 시간에 완독이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있어 보일 법한 책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싸갈 짐도 많은데 무슨 책까지 가지고 가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장시간 이동을 하면 지루하잖아요. 특히 비행기 타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항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영상이나 다운받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상도 한두 시간이지 오래 보다 보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겨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짐에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읽기 좋은 책 한 권 정도는 꼭 챙겨갑니다. 영상보다는 책을 보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여행 중 긴 이동 시간을 좀 덜 지루해 하면서 좀 더 알차게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비록 여행을 못 가더라도 마음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쉼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나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독서의 기술 마이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마음이 조금 어지러워서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마지막 강이란 책입니다. 워낙 오래된 책이라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내용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랜디 포시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은 책이거든요.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던 특별 강의를 대학 측에서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이를 또 수락한 상황이었다고 그러고요. 하지만 이미 췌장암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 당사자였던 랜디 포시 교수는 그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은 더 악화되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강의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대어서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책이 이 책인 거죠. 저자인 랜디 포시 교수는 서문에서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삶의 기준들과 나침반이 될 이야기를 병 속의 편지처럼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저자의 일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삶의 경험들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항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든지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포기했다 라는 뜻이다 라든지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작가가 가족에게 남기는 유산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느껴지는 울림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울림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저자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태도는 초반에 나오는 암이 날 개성있게 만들지 않아 라는 문장에 특히 잘 드러나는데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증명해가며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강의를 절대적으로 삶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을 진짜로 이루는 법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새 어린 아이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죠. 아인슈타인은 경험은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했고요. 오스카 와일드는
경험이란 우리가 실수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처음 겪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미숙함을 능숙함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여행도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삶의 경험은 앞으로 처하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관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행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제약들이 옅어지다 보니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존 프라벨의 메타인지 이론에서 메타인지란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지적 경험이 자신의 생각과 학습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여 메타인지를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도 경험은 인간의 인지 능력 발달,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정서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결국 이런 지표들이 모여 앞으로 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저자는 펭귄 무리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이 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처음에 하는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미래의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펭귄이 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깁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단연 마이클 조던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1위가 아닌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역 시절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이클 조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코트에서 화려한 기술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장면들이나 연습 벌레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조던의 트레이닝을 검색해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기초훈련에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코어 트레이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8시간 동안 슛 연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이 틀렸다면 잘못된 방법의 슛을 잘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것들부터 정리하면 당신은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코어를 정의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삶을 관조하는 태도일 겁니다. 관조란 사전적 의미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비추어 본다는 뜻인데요. 즉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마음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래된 클리셰들의 큰 존경심을 품고 있다. 내 생각에 클리셰들이 그토록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 말들이 전곡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클리셰들이 있다면 중심이 되는 그곳에 내가 직면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한 번뿐인 내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강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나머지는 카르마가 해결해 줄 겁니다. 꿈은 저절로 실현될 거예요. 독서의 기술. 마이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2008년에 사서 두세 번 정도 읽고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책의 내용이 너무 쉽고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다소 실망하신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장 당연한 것들이 가장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